풍아. 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아티스트 22 2세대입니다. 이번에 엑스이펜에서 드디어 광고가 들어왔어요. 이 제품은 22인치 액정 타블렛으로 저번에 리뷰했었던 아티스트 12, 16, 2세대와 같은 아티스트 제품이에요. 12, 16인치 제품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는데 이번 제품도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이제 이 제품을 언박싱을 하면서 제품을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이 제품의 가격은 59만 8천원입니다. 22인치로 굉장히 큰 제품인데 대략 50만원 정도로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저번에 리뷰했던 16인치는 49만 5천원으로 1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하지만 성능 면에서 약간 차이가 나는데 우선 22인치는 X3 스마트 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22인치는 같은 아티스트지만 2세대의 시리즈에 포함되지 않고 디자인도 다른 2세대는 전부 동일하지만 22인치만 디자인이 다른 것 같아요. 그 외 성능은 언박싱을 하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겉박스의 상단을 보면 정품 인증 스티커가 있습니다. 이건 AS 받을 때 필요해요. 정면에는 본체의 그림과 일러스트가 있고 뒷면에는 본체의 설명이 있어요. 펜은 8192레벨의 피락과 60도 틸트를 지원합니다. sRGB는 122%, 어도비 RGB는 90%, NTSC는 86%를 지원해요. 단점은 풀 라미네이션이 적용되어 있지 않아요. 그 외 성능은 성능표를 확인해주세요. 이 제품의 박스를 봤을 때 22인치인데 생각보다 부피가 작았어요. 저번에 리뷰했던 와콤의 신티크 프로 24의 박스와 한번 비교해볼게요. 부피 차이가 굉장히 크죠? 아무래도 신티크에 비해 베젤이 얇고 2인치 정도 차이가 나서 그런 것 같아요. 2인치가 차이가 나도 그에 비해 신티크보다 부피가 작아서 공간 활용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젤이 얇은 것은 호불호가 갈려요. 베젤이 얇은 것이 책상의 공간 활용이나 마우스를 사용할 공간이 있다는 장점이 있고 베젤이 두꺼우면은 보조 장비를 올려놓고 사용이 가능해요. 팔을 올려놓고 써도 액정을 가리지 않아 좋다는 장점이 있어요. 개봉을 하면 작은 박스가 있는데 이 박스는 각종 구성품과 케이블이 있습니다. 이건 잠시 후 본체와 함께 소개해드릴게요. 그 다음은 본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구성이고 이제 자세하게 본체와 구성품을 설명해드릴게요. 비닐을 제거하면 저반사 필름이 부착되어 있어요. 정면은 깔끔한 디자인과 얇은 베젤이 특징이고 제품이 상단에는 전원 버튼과 모니터 설정 버튼이 있어요. 후면은 거치대가 기본으로 부착되어 있어요. 완전히 자유로운 각도는 아니고 정해진 각도만 조절이 되는 것 같아요. 일체감도 있고 거치대 성능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디오 단자, HDMI 단자, C타입 단자, 전원 단자가 있습니다. 이제 구성품들을 살펴볼게요. 박스를 개봉하면 워런티 카드가 있고 본체 연결선 케이스, 그 다음에는 펜 케이스, 상단을 열어주면 8개의 여분 펜싱과 내장된 펜촉 제거기가 있어요. 하단을 열어주면 무전지 펜이 나옵니다. 8192레벨의 피락과 60도 틸트를 지원해요. 그 다음 드로잉 장갑, HDMI 케이블, C2B 타입의 케이블이 있어요. 비닐 안에는 액정 클리너와 킥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전원 어댑터와 220V 케이블, 그리고 110V 케이블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C타입 케이블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아티스트 2세대 시리즈는 안드로이드 연결을 위해 15,000원을 주고 정품 C타입 케이블을 구매해야 됐어요. 자, 이렇게 전체 구성품이에요. 확실히 22인치인 대형 액정 타블렛인데 50만원대의 구성품도 많고 성능도 준수한 편에 속해요. 펜도 8192레벨에 60도 틸트를 지원하는 프로급 펜이에요. 보급형인데도 불구하고 sRGB는 122%, 어도비 RGB는 90%,
NTSC는 86%를 지원해요. 보급형인데도 성능이 좋은 편입니다. 저번에 리뷰한 RTX 12, 16 2세대는 준 푸르코 성능이었어요. 16과 22를 비교했을 때 22인치가 전체적으로 색감이 4% 정도 낮지만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근데 가장 아쉬운 건 22인치는 풀 라미네이션이 적용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펜과 화면 사이에 약간 갭 차이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C타입으로 12, 16과 같이 삼성 덱스를 지원하긴 합니다. 하지만 12, 16은 펜과 필압이 지원되지만 22인치는 펜과 필압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어요. 제품을 3, 4주 정도로 사용했을 때 디스플레이 좌측과 하단에 유격이 많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고객센터에 문의해봤습니다. 답변도 빠르시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결국 제품 불량으로 판정되어 교환을 받고 조금 더 사용해봤어요. 이제 제품 사용 후기를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에 2023년 새 검은 토끼의 주제로 캐릭터들이 한복과 토끼 머리띠를 쓰는 모습으로 그림을 그릴 겁니다. 이번 제품을 한 달 정도 사용해봤어요. 초반에 X3 칩과 약간 역체감이 들었지만 사용하다 보니 제품의 전체적인 성능들이 괜찮게 느껴졌어요. 22인치여서 12에서 16인치 제품들보다 배경을 드로잉하기 편했습니다. 50만원 가격대로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고 느껴졌어요. 필압이 X3 스마트 칩에 내장된 RTX 12, 16과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X3 스마트 칩 유무가 차이가 크다는 게 느껴졌어요. XP펜이 많이 발전한 게 느껴졌습니다. 이 필압 부분이나 여러 부분은 장단점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림을 완성했어요. 이제 장단점을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장점은 안정적인 필압입니다. 이 제품은 필압이 안정적이었어요. 이렇게 펜을 그었을 때 필압의 중간이 없거나 필압이 확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필압만으로 펜이 크기와 불투명도를 조절했을 때 이렇게 필압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필압감 자체는 하드보다 소프트에 가까웠어요. 아쉬운 게 있다면 X3 스마트 칩이 들어간 RTX 2세대 제품들을 사용해보고 처음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 필압이 하드함과 섬세함이 역체감이 들었어요. X3 라인들은 필압을 가장 하드로 설정하고 힘을 조금 줬을 때 필압이 천천히 올라갔지만 RTX 22는 필압을 가장 하드로 설정해도 필압이 조금 빠르게 올라갔어요. 필압은 안정적으로 올라갔지만 가장 하드하게 필압을 설정해도 소프트한 필압감이 조금 아쉬웠어요. 이제 섬세함을 비교해볼게요. 같은 펜과 같은 펜 크기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X3 칩은 3g이 미세한 필압을 감지했지만 이 제품은 최소 필압 인식이 그렇게 미세하진 않았습니다. X3 칩과 체감은 컸지만 그래도 필압감 자체는 나쁘지 않았고 적당한 보급형 라인이 필압감 정도였어요. 자, 그럼 다음 장점을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장점은 준수한 성능과 가성비입니다. 우선 액정 크기가 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배경을 그릴 때 액정이 작으면 배경을 그리기 불편한데 액정이 커서 배경을 그리기 편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12에서 16인치까지 작은 액정 타블렛이나 태블릿 등을 많이 사용해서 작은 액정 크기에 큰 체감이나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림을 시작하던 초반에는 액정 크기에 엄청 민감했어요. 작은 태블릿이나 액정 타블렛으로도 도저히 그림을 못 그릴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초반이 저처럼 액정 크기에 민감하신 분들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압이 안정적이어서 괜찮았고 성능도 괜찮은 보급형이었어요. 거치대도 기본으로 제공돼서 좋았습니다. RTX 16 2세대가 49만 5천원에 스탠드 별도 구매여서 50만원 초반인데 이 제품은 22인치에 스탠드 포함 50만원 후반인 걸 생각하면 가성비가 훨씬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사용 중인 신티크 프로 24를 보면 스탠드가 별도 구매인데 배사월이 없어서 배사 마운트를 10만원 정도로 구매해야 되는데 이 기본 스탠드도 9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됩니다.
아니면 이 부피가 큰 전용 스탠드를 구매해야 되는데 이 스탠드 가격만 65만원입니다. 스탠드 가격이 RTX 22 2세대보다 5만원 이상 비싸요. 그렇다고 특별한 기능이나 높이 조절이 되는 기능도 없고 아예 높은 최대 각도나 가장 낮은 각도 두 가지만 됩니다. 이렇게 다른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가성비가 좋고 준수한 보급형 성능이 장점이라 생각돼요. 다음은 단점을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단점은 색감입니다. 이 제품은 채도가 높고 명암비가 낮아 그림이 조금 밝게 표현이 됐어요. 설정을 유저로 바꿔주고 명암비를 50, R을 48, G를 48, B를 50 정도로 맞추니 색감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채도가 높았어요. 여러 번 조정을 했지만 채도가 높은 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완성본과 중간 과정을 비교하면 명도가 낮고 채도가 높은 이 제품만이 색상을 보고 채색을 해서 중간 과정 사진을 보면 명암이나 채색을 다 안 한 걸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밝고 채도가 낮아요. 그래서 계속 보조 모니터를 번갈아 보면서 채색을 해야 되는 게 조금 불편했어요. 디자이너 모니터와 히트그 프로 24 그리고 이 RTX 22를 함께 비교해 볼게요. 이 세 가지를 비교했을 때 색 자체는 RTX가 두 제품과 약간 비슷한 색을 구현해 보이지만 채도가 높고 노란 색감이 강합니다. 디자이너 모니터와 신티크를 비교하면 둘이 거의 비슷한 색을 구현해요. 하지만 RTX 22를 보면 색감 자체가 노란톤 색감이고 밝고 채도가 높아요. 그리고 명암비가 낮은 800대 1이어서 검은색 펜을 연하게 그었을 때 약간 푸른빛이 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네요. 이렇게 높은 채도와 낮은 명암비가 단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풀 라미네이션 미적용입니다. 풀 라미네이션은 디스플레이와 강화 유리의 유격을 줄여서 펜 포인트가 정확하게 나오는 기술이에요. 풀 라미네이션이 적용되지 않으면 화면과 액정 사이에 유격이 생깁니다. 펜 포인트에 오차가 생겨 특히 선화 작업 시 불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옆에서 펜을 긋는 걸 봤을 때 약간 펜과 액정 사이에 유격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유격이 크지 않아서 저는 체감이나 불편함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옆이 아닌 그림을 그리는 정면 시점에서 봤을 때 유격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좌측이나 우측에 도구를 만지거나 작은 화살표로 색감을 조절할 때 정면이 아닌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유격이 생겨서 아래 화살표를 눌렀지만 위 화살표가 눌러진 단점이 있었어요. 섬세한 선화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면에서 봐도 유격이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풀 라미네이션 미적용이 단점이라 생각됩니다. 자, 장단점을 설명해드렸어요. 솔직히 이번 제품은 막 특출나게 큰 장점이나 큰 단점이 없는 딱 중간 정도인 제품이었어요. 풀 라미네이션 미적용은 조금 아쉬웠지만 유격이 심하지 않아 큰 체감은 없었어요. 필압 부분도 X3 스마트 칩과 비교해서 체감이 컸지만 타사 제품들과 비슷한 보급형 필압 정도였어요. 색감만 조금 아쉽다는 느낌이었습니다. RTX 22 2세대와 X3 칩 2세대 라인들과 비교를 하면 22 2세대는 보급형, X3 칩 2세대는 준 프로급인 것 같아요. 가격대도 22인치가 59만원, 16인치가 49만원으로 액정 크기는 차이가 크지만 1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제가 추천하는 분들은 가성비와 작은 액정보다 큰 액정을 선호하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비추천하는 분들은 색감에 민감하신 분들, 풀 라미네이션에 많이 민감하신 분들께 비추천드립니다. 리뷰를 마치기 전 SE펜에서 12월 8일부터 30일까지 연말 할인 이벤트를 진행 중이에요. 구매 후기 작성 시 상품권을 증정해주고 제품이 최대 30%까지 할인이 돼요. RTX 22 2세대는 59만 8천원에서 56만 8,100원으로 할인이 됩니다. 그럼 이번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